성격이 서로 맞는다는 것은 얼마나 이상한 결과를 낳게 하는 것일까. 마음의 타고난 정열을 잃고 말 나이인데도 이 선량한 노인의 마음은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할 만큼 다시 나에 대해 정열을 회복하였다. 그는 메추리 사냥이란 구실로 못디에로 나를 찾아와 총 한 번 잡아보지 않고 거기서 이틀을 보냈다. 우리 둘 사이에는 서로 상대방 없이는 살 수 없을 정도의 우정, 그것은 우정이라고 밖에 달리 표현할 수가 없다. 우정이 시작되었다. 그가 여름이면 피서하려고 머무르는 꼴롱비의 별장은 못디에에서 60리 떨어진 곳에 있었다. 나는 암만 늦어도 2주일에 한 번은 그리로 가서 꼬박 하루 밤낮을 보내고 마음속으로 그만을 생각하면서 갈 때와 마찬가지로 걸어서 돌아왔다. 이전에 은자암에서 오본루로 가는 도중에 경험했던 감동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다. 그 당시의 감동은 꼴롱비에를 향해 걸어가면서 느낀 것만큼 기분 좋은 것은 아니었다. 존경할 만한 노인의 아버지 같은 온정과 마음 끌리는 덕행, 인간미 넘치는 사상을 생각하며 가끔 도중에서 얼마나 감격의 눈물을 흘렸던가. 나는 그를 아버지라 부르고 그는 나를 아들이라 불렀다. 이 정다운 호칭은 우리들을 결합시킨 애정의 일부분을 나타내는 것이었다. 그러나 우리들이 얼마나 서로를 필요로 하고 있었던가, 그리고 우리들이 얼마나 만나고 싶어 했나 하는 부단한 희망도 아직 충분히 나타내고 있지 않았다. 그는 무조건 내가 꼴롱비의 별장으로 와서 살기를 바라며 내가 언제나 쓰기로 되어 있던 방을 숙소로 정하도록 오랫동안 내게 권했다. 결국 나는 내 집에 있는 것이 마음 편하고 그를 만나러 다니면서 생을 보내는 편이 좋다고 그에게 말했다. 그는 내 솔직한 말에 고개를 끄덕이고 그 뒤로 다시는 그것에 대한 말이 없었다. 오 정다운 경이여, 오 나의 뛰어나신 아버지여, 지금도 당신을 생각할 때 내 마음은 감동을 느끼게 됩니다. 아 잔인한 자들이여, 내게서 당신을 떼어놓은 그들은 얼마나 내게 타격을 주었던 것인가. 아니 위대한 분이여, 언제나 내가 변함이 없는 것처럼 당신도 나에게는 영원히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속이기는 했으나 당신의 마음을 변하게는 하지 못했습니다. 원수도 결집이 없지는 않았다. 착한 분위기는 하나 그도 역시 인간이었다. 가장 예리한 정신과 모든 가능한 한의 날카로운 감각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력을 갖추었으면서도 때로는 사람에게 유혹을 받고 그 유혹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일도 있었다. 그의 기질에는 특이한 성질, 그 이상 야릇한 무엇이 있었다. 그는 날마다 보는 사람을 잊고 있는 듯이 보일 때가 있었는데, 그러다가도 이쪽에서 미처 생각을 못할 때에 그가 이쪽 사람들을 먼저 기억해내는 수도 있었다. 이와 같이 그의 주의력이 산만해지는 때도 있었다. 선물 같은 것도
그때 기분에 따르는 것이지 꼭 알맞게 하는 것은 아니다. 당장 머리에 스쳐가는 것을 값이 비싸고 싼 것에는 상관없이 기분 내키는 대로 주기도 하고 보내기도 한다. 저네버 태생의 어떤 청년이 퍼르시아 왕의 신하가 되려고 그에게 찾아왔다. 경은 청년에게 소개장 대신 완두콩이 가득 든 작은 자루 하나를 주며 왕에게 바치라고 했다. 이 이상한 추천을 받은 왕은 그것을 가지고 온 사람에게 당장 어떤 지위를 주었다. 그런 기량이 넓은 위인들 사이에는 범인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종의 표현법이 있다. 아름다운 부인들의 변덕과도 같은 그런 기묘한 일들은 나로 하여금 원수를 한층 흥미있는 인물로 만들 뿐이었다. 그런 버릇도 그의 감정에 또 중대한 시기에 있어서 우정으로서 기대할 배려에 하등의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것을 나는 처음에도 그렇게 확신하고 있었고 그 뒤에도 분명히 그것을 인정하고 있었다. 그런데도 역시 그가 친절을 보여주는 방법에는 그의 태도에서 보는 것과 같은 기묘한 것이 보이는 것이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떤 사소한 사건과 관련된 일화 하나를 드는데 그치기로 하겠다. 모띠에에서 꼴롱비에로 가는 하룻길은 내게 있어서는 너무도 힘겨웠으므로 나는 보통 이틀로 나눠 점심 후에 집을 나와 도중 브로에에서 1박을 하였다. 쌍로저라는 여관 주인을 베를린에서 아주 중대한 어떤 청혼을 해야 할 필요가 생겼으므로 경에게 사정해서 경이 직접 그것을 요청해 주도록 내게 부탁했다. 좋소 하고 나는 그를 함께 데리고 가서 대기실에서 기다리게 하고 그 이야기를 경에게 했으나 아무 대답도 없었다. 아침 나절을 이렇게 지나가 버렸다. 오찬을 하려 가려고 그 방을 지날 때에 나는 쌍도저가 안타깝게 기다리다 지쳐있는 것을 보았다. 경이 거의 일을 잊고 있은 줄 알고 식탁에 앉기 전에 또 한 번 그 이야기를 했다. 경은 여전히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나는 그를 좀 난처하게 괴롭혔다는 생각이 들어서 가엾은 쌍도저를 딱하게 여기면서 입을 다물었다. 이튿날 돌아오는 도중 쌍도저가 경의 집에서 받은 후한 대우와 훌륭한 점심 식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내게 인사를 하는 것이었다. 게다가 경이 쌍도저의 서류에까지 받아주었다는 것은 나로서는 정말 의외의 일이었다. 3주일 후에 경은 대신에게서 보내온 왕의 서명을 한 칙서를 그에게 보내주었다. 이 건에 관해서 경이 나에게는 물론 쌍도저에게도 단 한마디도 말하려 하지 않았으므로 나는 경이 그것을 받아들이기를 원하지 않는 줄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조지 키스에 대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한이 없다. 나의 마지막 행복의 추억은 바로 그에게서 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나의 여생은 고뇌와 우수뿐이었다. 그것을 회상하면 너무나 슬프고 그 기억은 아주 어수선하므로 순서 있게 말할 수가 없다. 앞으로는 그저 생각나는 대로 적어 나가는 도리밖에 없겠다. 여코 국왕으로부터
원수 경에게 회답이 와서 나 자신의 안식처에 대한 염려는 제거되었다.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원수 경은 나의 좋은 변호인이 되어 주었던 것이다. 폐하는 경의 처사를 시인한 것만이 아니고 경으로 하여금 시비루일한 돈을 내게 주도록 분부를 내렸다. 정직한 경은 그런 분부에 당황해서 어떻게 신뢰가 되지 않게 그것을 실천할지 몰라 하며 모욕이 되지 않게 하려고 이 돈을 필수품 형식으로 바꾸어 나의 하찮은 살림을 시작하는데 필요한 땔감을 공급해 주도록 말씀했다고 전해 주었다. 거기에 덧붙여 아마 경 자신의 생각이겠지만 내가 터를 잡으면 국왕은 나를 위해 기꺼이 조그만 집을 한 채 세워주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나중에 제2의 나도 몹시 감격하여 땔감 운운하는 먼저번의 치사스런 제의는 개의치 않았다. 어느 제안도 받아들이지는 않았지만 나는 프리드리히를 나의 은인이나 보호자로 여겼다. 그래서 나는 진심으로 그에게 애착을 갖게 되어 그때까지는 왕의 성공을 모두 옳지 못한 것으로 보아왔던 만큼 이때부터는 왕의 영광에 커다란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 뒤 얼마 안 되어 평화조약이 체결되었을 때 나는 아름답게 장식을 만들어 주기를 표했다. 꽃을 단 줄로 내가 사는 집을 장식하고 그것을 위해 왕이 주려고 한 돈과 거의 같은 비용을 들여 자랑스러운 복수를 한 셈이었다. 평화가 맺어지고 바야흐로 군사적 정치적 영광의 절정에 선 왕은 이제 다른 방면에서 영광을 얻으려는 즉 왕국의 부흥을 꾀하며 상업과 농업을 장려하고 새로운 토지를 개척하여 거기에 새로운 백성들을 살게 하고 인근 여러 나라와 평화를 도모하여 유럽에 공포를 주던 군주가 이제는 유럽의 절대자가 됨으로써 그러한 영광을 얻으려는 것 같았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